비롯해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반에어 모빌리티,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드론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UAM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UAM은 하늘을 나는 택시가 될 것이고요.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 비행도 가능합니다. 하늘의 UAM과 지상의 자율주행차를 연계한 모빌리티 혁명이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논할 때 불화폐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교통수단, 모빌리티가 우리 문명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금도 전 세계는 모빌리티 전쟁 중입니다. 2010년 개국 27주년을 맞은 MBN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카이스트와 함께 지난 석 달 동안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빌리티 전쟁, 모빌리티 혁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모빌리티 강국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미군이 남긴 차량 부품을 조립하고 철판을 손으로 두들겨서 자동차를 만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모빌리티에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5위의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미래차 경쟁력에서는 1등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전기,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국가,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부단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술 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으로 표현되는 이 환경의 위기.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경그룹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디지털 미래 사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짧은 축사가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축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보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MBN의 개국 27주년과 종편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BN은 매년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AI 등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비전을 늘 제시해오고 있고 저도 그래서 MBN TV와 매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그 이동 수단의 그 변화는 곧 문명의 전환이었습니다. 다리로, 그다음에 소와 말로, 또 마차와 나중에는 자동차, 기관차 이런 식으로 이동의 자유가 한 걸음씩 넓어질 때마다 우리 인류는 변혁을 맞이했고 또 우리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모빌리티가 막을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애플, 벤츠 등 굴지의 해외 기업들이 이미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그 지원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성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천명했지만
실행 속도는 아직 좀 더딥니다. 미래는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모빌리티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모빌리티 활용의 이런 기회 차이가 사회 경제적 또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이 최소한 질서 있는 이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보고대회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이 모빌리티 혁신 방향에 대한 소중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잘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MBN 종편 10주년, 개국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경이롭습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은 이제 실험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또 수직 이륙 모빌리티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조만간에 로봇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스마트 기술 혁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혁명은 녹색 전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유념하고 있듯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산업도 경제도 기술조차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특히 디지털 혁명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모빌리티 혁명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체제의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그게 아마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공공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고 또 그 자동차 공유 시스템을 앞당긴다면은 아마 교통 약자들에게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모든 계층, 모든 시민이 선진 기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녹색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디지털 시대의 정부는 단지 시장의 감시자, 교정자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자, 가치 공동 창조자로서의 혁신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미래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녹색의 품 안으로 다 품어 안아서 우리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 또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MBN 보고대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입니다. 중요한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개발 과정입니다. mRNA는 예전부터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불안정하고 부서져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노 기술자들이 이걸 보고는 저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둘러 씌우면 부서지지 않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화이저,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백신 개발 초기에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 법규 찾아서 미리 없애버리고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겠다면서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5년에서 10년 걸리던 백신이 단 1년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첫째, 분야 간 벽 없이 자유롭게 융합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둘째, 실패해도 계속 도전이 가능한 연구 개발 투자, 그리고 셋째, 정부와 정치권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발전할 것이고 이걸 못하는 나라는 추락할 겁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후자에 속합니다. 모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겠습니다. 융합연구, 연구개발 투자, 리더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 즉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면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G5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오 필승 코리아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이다. 6년 전에 앨런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오늘 우리 매경그룹에서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에 대한 아주 선도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늘 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MBN 오늘 행사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주제를 삼은 것을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로는 교통 약자에 대한 모빌리티 문제입니다.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전국에 300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17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서 사회적 벤처 기업들 모임인 소셜 임팩트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회사는 부산에서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기칠건 이유라고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로그인만 하면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셜 모빌리티입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 계층 이동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동, 소셜 모빌리티가 이런 피지컬 모빌리티나 디지털 모빌리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새로운 물결이 기회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기회와 함께 더 고른 기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역동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모빌리티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 하는 리더십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동력 있게 바뀌고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 모빌리티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 서민, 국민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또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약자 모빌리티, 소셜 모빌리티, 리더십 모빌리티, 이것이 오늘 우리 매경에서 준비한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와 같은 선도적인 피지컬 또는 디지털 모빌리티와 함께 한참 커나갈 적에 대한민국이 균형 잡히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매경 개국 27주년 또 종편 10주년 축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훌륭한 주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선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